망막은 눈의 그 안쪽 면을 덮고 있는 두께가 약 0.3mm인 얇은 신경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눈을 달걀에 비유하자면은 마치 이제 달걀 껍질과 달걀 흰자 사이에 미끌미끌한 막 같은 것에 해당하게 되겠고, 우리가 있는 방에 비유하자면 벽을 싸고 있는 벽지에 비유될 정도로 얇은 조직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센트럴 서울안과 망막 전문의 황조국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양한 망막 질환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비교적 흔하다고 알려져 있는 비문증, 망막 박리, 그리고 망막 정맥 폐쇄증, 망막 전막, 황반 원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문증은 그 용어를 풀이하자면 날아다니는 모기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유리체 내에서 콜라겐 섬유가 뭉쳐 생긴 그 혼탁이 느껴지는 병입니다. 대부분 후유리체 박리라는 현상과 그 연관이 있는데, 후유리체 박리란 것은 말 그대로 뒤쪽에서 유리체가 떨어진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 유리체는 나이가 들면서 탄력을 잃고 또 이제 흐물흐물 액화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눈 안에를 꽉 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게 눈 안에서 출렁출렁 하다가 우리 뒤쪽 신경 망막에서부터 이 유리체 젤리가 분리되는 그 현상을 후유리체 박리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그 떨어진 그 유리체 면에 있는 혼탁한 부분들이 망막에 이제 그림자가 생기면서 뭔가가 떠다니는 것 같은 비문증 증상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비문증은 매우 흔합니다. 고도근시의 경우에는 젊은 나이에도 흔하게 발견이 되고요. 65세 이상 고령에서는 70~80% 이상 그 환자에서 후유리체 박리가 발견이 됩니다. 비문증의 진단은 안저 검사를 해서 눈 안에 떠다니는 그 콜라겐 혼탁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고, 이것을 이제 환자의 증상과 매치를 하면 쉽게 이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비문증은 치료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 콜라겐 섬유가 뭉치고 수축하고 혼탁이 작아지고 또 이제 유리체 박리가 더 진행되면서 망막에서 이 혼탁이 좀 멀어지게 되면 비문을 잘 못 느끼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다만 그 유리체가 망막에서 분리가 될 때 망막이 같이 좀 찢어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에 보통 이제 번쩍번쩍하는 그런 빛이 심하게 느껴지는 그 섬광증이라고 하는 현상이 흔하게 발생이 되고, 간혹 망막이 찢어지면 그 망막 박리라는 그 심한 질병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망막 박리가 없는 망막 찢어짐, 그 망막 열공에 대해서는 레이저 치료로 망막을 안정시키게 되고, 심한 망막 박리가 생긴 경우에는 망막을 다시 제 위치로 붙이는, 유착시키는 응급수술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유리체 내의 그 혼탁이 너무 심할 경우에는 유리체 절제술이라는 망막 수술로 유리체를 제거해서 치료할 수 있지만, 수술 후에 백내장이 진행되고 또 추후에 망막 전막이라든지 망막 박리 등의 합병증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전에 안과 검사를 받으셨고 또 오래된 그 변하지 않는 비문증일 경우에는 대부분 검사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비문증이 갑자기 생겼다든지 갑자기 비문의 개수가 늘어나거나 그 문양 모양이 많이 변했을 때, 그리고 시야가 뿌연 느낌이 들고 유난히 그 비문이 혼탁하게 느껴진다든지, 광시증이라고 불리는 그 번쩍이는 증상, 마치 그 플래시가 번쩍이는 것 같은 그런 증상이 심할 경우, 그리고 시야의 한 곳이 어둡고 또 가려 보이는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근처 안과를 찾으셔서 검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망막 박리라는 것은 망막이 안구의 안쪽 그 면에서 떨어지는 질환입니다. 망막은 그 눈 안쪽 벽에 붙어 있어야만 아래쪽에 그 혈관층으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기 때문에 망막이 제 위치에서 떨어지게 되면 그 망막은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원인은 앞서 설명드린 그 후유리체 박리증이 생길 때
망막이 찢어지게 되는 그 망막 열공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유리체가 망막을 당기면서 망막이 찢어지고 그 찢어진 구멍을 통해서 안구 내 액체가 구멍을 통해서 망막 밑으로 진입을 하면서 점점 박리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이 박리가 시력의 중심, 즉 황반 부위까지 급속도로 진행이 되어서 이 황반부가 박리가 된다면 수술해서 성공적으로 망막을 재유착을 시키더라도 시력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진행하고 있는 망막 박리를 치료하지 않으면 결국은 실명하게 됩니다. 또한 전체 망막이 박리게 될 경우에는 궁극적으로는 안구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안압이 떨어지고 안구가 위축되고 또 눈이 작아지고 눈이 뒤로 꺼져 버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안구의 보존을 위해서라도 빠른 수술을 필요로 합니다. 망막 열공이 있고 또 이제 망막 박리가 있으나 망막 박리의 범위가 넓지가 않고 진행이 느릴 경우에는 그 레이저 치료로 안정화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급성으로 발생한 진행성 망막 박리 경우에는 우리 황반부로의 그 망막 박리 확장을 막기 위해서 빠른 수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망막 전문 의사의 판단에 맡기시면 되겠습니다. 수술 방법은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하고 그래서 망막을 당기는 힘을 풀어주고 이때 안구내를 가스라든지 오일 같은 충전물을 채워서 망막을 재유착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 구멍이 난 부위를 안구 밖에서 눌러서 막는 그 버클이라는 기구를 안구 바깥에 붙여서 망막을 붙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망막 정맥 폐쇄증이 생기는 이유는 망막 정맥 안에 혈전, 즉 피떡이 생겨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망막 동맥, 여기서 보시는 빨간 동맥을 통해서 눈 안으로 피가 들어온 다음에 망막 정맥, 이 파란 혈관을 통해서 눈 밖으로 피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 정맥 안에 혈전이 생기면 마치 이제 하수구가 막힌 것과 같이 혈액순환이 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하수구가 막혔기 때문에 당연히 망막에서 피가 빠져나가질 못하고 그렇게 되면 망막이 붓게 되고 이것을 부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가 혈관 밖으로 새 나와서 흘러 넘치게 됩니다. 이땐 망막이 출혈된 그 망막 출혈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때 그 앞서 설명드렸듯이 우리 망막의 중심 부인 황반부에 부종이 생기면 시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고 또 그 출혈 및 부종 부위가 가려 보이는 시야 장애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이때 그 황반부종을 오랫동안 방치할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시력 손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보다 정밀한 검사로는 이 황반의 부종을 평가하는 망막 단층 촬영 OCT라고 합니다. 이것과 혈액 순환 상태를 평가하는 형광 안저 촬영 FAG라고 하는 검사를 통해서 폐쇄증의 심한 정도를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혈압 및 고지혈증, 당뇨 등 대사질환 관리가 기본적으로 요구가 되고 또한 그 흡연은 적혈구수를 늘려서 혈액의 점도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피하셔야 되겠습니다. 망막 정맥 폐쇄증이 오면 이 막힌 정맥이 다시 뚫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1년 이상 시간이 지나면 원래 그 폐쇄된 혈관 주위로 이제 측부순환이라고 불리는 그 작은 혈관들이 생기면서 혈액순환이 조금 회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이런 상황에서 치료의 목적은 이 긴 폐쇄된 기간 동안에 황반의 기능을 보존을 하여 시력을 유지를 시키는 겁니다. 즉 그 정맥이 막혀서 황반을 포함한 망막에 부종이 생겼을 경우에 이걸 그냥 냅둔다면 망막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부종을 가라앉히는 치료를 하는 것인데 이걸 위해서 주로 항체 주사라고 흔히 불리는 특수약제를 눈 안에 주기적으로 주사를 하게 됩니다. 또한 혈액이 통하지 않는 폐쇄 부위가 광범위할 경우에는 주사 치료도 하고 또 레이저 치료를 함께 시행을 할 수 있겠고 항체 주사의 효과가 만약에 미진하다면 스테로이드 주사의 안내 주사가 시행될 수 있겠습니다. 자, 망막 점막이 있으면 그 눈 안으로 들어간 빛이 망막에 닿기 전에 그 망막 점막을 투과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그 카메라 필름이라든지
센서 앞에 뿌연 비닐막 하나를 놓아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막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막이 비교적 투명하다면 시력에 큰 장애는 없을 테지만, 만약에 이 막이 많이 자라서 뿌옇게 된다든지 아니면 망막에 유착이 심해서 망막이 많이 찌그러지게 되면 시력이 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는 상이 휘어 보이는 변시증이라는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만약 계속 방치한다면 신경이 점점 손상되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시력이 저하될 수가 있겠습니다. 망막 점막은 눈 안을 들여다보는 안저 검사 및 안저 촬영으로 대부분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망막 점막은 어느 정도 심한지, 얼마나 진행했는지 이것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OCT라고 불리는 망막 단층 촬영이 필수적인 검사가 되겠습니다. 또 이제 구조적 그리고 우리 기능적으로 손상이 얼마나 됐는지 그걸 파악을 하기 위해서 형광 안저 촬영이라든지 다초점 망막 전이도 검사 등이 보조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망막 점막을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에 이전에 말씀드린 날파리증, 비무증이라고 불리는 후유리체 방해증과 연관돼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비문증이 갑자기 생긴 분들은 정기적으로 안저 검사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요한 거는 이 수술의 시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망막은 신경 조직이기 때문에 손상이 된다면 이것의 재생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망막 점막이 너무 심해서 망막이 찌글찌글해지고 주름이 많이 지게 되면 망막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수술을 해도 시력 회복이 완전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제 정기적으로 경과 관찰을 하시다가 막이 만약에 계속 자라서 OCT 검사상에서 지속적으로 악화가 된다든지 정도가 너무 심하다면 이 수술을 너무 미루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황반에 동그란 둥근 구멍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이 황반은 눈 안으로 들어온 빛이 거의 대부분 모이는 그 초점을 맺는 곳인데 이곳에 구멍이 생겨서 신경이 없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시력이 엄청나게 떨어지게 됩니다. 황반 원공의 증상은 당연히 그 중심 시야를 담당하는 그 황반에 손상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고, 구멍의 사이즈가 만약에 크다면은 대부분 시력이 0.1이 채 안 나옵니다. 만약에 이제 초기에 황반 조직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고 그냥 당겨지기만 하는 그런 경우라면 좀 뿌옇게 보이는 증상과 더불어서 사물이 구불구불 휘어 보이는 증상이 있는 경우가 많고, 만약에 이거 조직이 떨어져 나가면 시력도 떨어지고 어떤 직선의 일부가 끊겨 보이는 그런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방치한다면 구멍이 차츰 커지면서 중심 시력의 상실이 오고 따라서 실명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다. 황반 원공은 안저 검사 및 안저 촬영 그리고 망막 단층 촬영을 통해서 황반에 나 있는 그 구멍을 확인을 하면 쉽게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황반 원공도 적극적으로 환자분들이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주변 시야는 괜찮은데 이 중심이 급격하게 좀 덜 보이게 되면서 심하게 사물이 구불구불해 보이고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최대한 빨리 안과에 내원하셔서 조치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망막 질환을 이해하시기가 좀 힘드셨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망막 질환이 안과에서도 좀 특수 분야고 해서 망막 하신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 망막 질환이 의심이 되신다면 한국망막학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변 망막 전문의 선생님을 찾으셔서 정확한 진단과 빠른 치료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